특히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혈압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조현철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이지만 특히 내과 중 순환기내과로 전공해서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로 취득하여 다른 내과 선생님들보다 순환기 질환 환자들을 좀 더 많이 보는데요. 그중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바로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처음 진단을 받으시면 크게 두 가지 걱정으로 인해 약을 먹는 것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만 하는지 있고, 두 번째는 혈압약의 부작용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중 부작용의 경우 한의사나 자연의학 하는 선생님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니 먹지 말라는 듯한 뉘앙스의 유튜브나 책들에 의해 매우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마다 광우병이 생각납니다. MBC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 마치 수입산 쇠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 광우병이 창궐할 것처럼 보여졌던 그때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하지만 결국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가짜 정보가 더 현실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느끼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고혈압의 부작용은 소고기 먹기 전 광우병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고혈압의 부작용은 흔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적으며 약제의 변경으로 대부분 대처가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심하다 생각하여 치료를 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시는 고혈압의 흔한 아무것도 아닌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혈압약은 그 기전에 따라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 채널 블로커. 두 번째,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세 번째, 베타 차단제. 네 번째, 이뇨제. 각 계열은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중에 팔릴 때는 각 회사별로 브랜드 네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히 쓰이는 노바스크라는 약제는 기전상으로는 칼슘 채널 블로커에 해당되고 성분명은 암로디핀이고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명은 노바스크입니다. 시중에 암로디핀 성분의 혈압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베아디핀, 암노스핀, 암로디핀, 암노스타 등 제약회사마다 각각의 상품명을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보다는 계열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부작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첫째, 부종을 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어느 날 양말을 벗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부었다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칼슘 채널 블로커의 경우 하지 부종,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부종을 일으켜 치주 질환으로 오인하여 치과를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하지 부종은 오후에 심해지고 오전에는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며 진통, 소염제 등 부종을 악화시키는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심해집니다. 피검사를 통해 갑상선 질환이나 신질환 등이 없는 경우 간단히 다른 계열, 특히 이뇨제를 포함한 약으로 바꾸어주는 경우 문제는 해결됩니다. 흔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지러움인데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혈압약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혈압약에 의한 어지러움은 고령,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칼슘 채널 블로커나 소변의 배설을 늘리는 이뇨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특히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환자가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다른 약제를 복용하는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은 심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근 전립선 비대증 약을 투약한 후 증상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베타 블로커나 일부 칼슘 채널 블로커 등 맥박을 낮추는 약제를 사용 중에 맥박이 너무 느려져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환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상이 없던 환자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약제 배설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중 농도가 높아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확인 후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계열의 약제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그리고 고요산혈증이 이뇨제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뇨제는 칼슘 채널 블로커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이뇨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사장애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때 생기는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고요산혈증은 대부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투약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사용 후 기침이 동양인의 30%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 혈압을 드시는 분이 지속되는 마른 기침이 수개월 지속되는 경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를 투여하시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래에는 ARB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와 기전이 비슷하지만 기침 등의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침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혈압약은 남성 환자에게서 발기부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특히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사용 후 수개월이 지나면 환자분이 진료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히 나지막하게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하면 다른 계열의 약물로 바꾸거나 어쩔 수 없이 베타 블로커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혈관 확장 기능이 있는 3세대 베타 블로커로 바꾸시거나 운동 등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정 그래도 안 된다면 비아그라 등의 약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으나 지속적인 설사 등에 의해 탈수가 일어날 경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ARB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심한 신기능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혈압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약 2주 정도 후 부작용의 발생 여부와 신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분들이 외래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멍하다, 방구가 많이 난다, 뒷목이 불편하다,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상을 부작용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흔한 부작용이 아닌 경우 우선 약제를 끊어보고 증상이 없어지는지, 또 다시 약제를 사용 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호소하시는 증상과 혈압약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제의 흔한 부작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혈압약은 수십 년간 사용되어져서 그 효용과 부작용 또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의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작용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혈압약을 드시기도 전에 혈압약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be happy 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며 내과의사 조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